하나님 말씀 전도서 12장입니다. 전도서 12장 11절 한 절 말씀입니다.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의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에 주신 바니라. 아멘. 오늘 수요일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어서 나옵니다만은 오늘은 전도 50번째 50번 되겠네. 전도 못하는 문화 되어진 내용들에서 21번째 사회이해 부족, 사회이해 부족 10번째인가? 그래, 11번째? 11번째나? 11번째. 지난번에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답을 알아도 답을 알려고 애를 쓰잖아요. 뭐 문제가 있으면은 답이 뭐냐. 답을 알아도 참 그 답을 누리지 못하는 거. 멀리 알면서도 답을 그냥 정말 답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을 답인 음미하면서 답을 누리지 못하는 그 모습. 버스 지나가는 뒤 손 드는 것도 마찬가지. 답을 몰라서는 아니고. 그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공산이라고 하는 교회와 이 사회를 이야기하면서 사회가 공산이라는 언어를 쓰기 시작했다. 이 공산이라는 언어, 이 공산이랄 때 이거는 이 공자는 소위 말하면 이 공입니다. 공동으로 한다. 공동. 그 다음에 공산이에요. 공산. 공동으로 생산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제 공산주의 할 때, 중국의 공산은 이 공입니다. 이 공. 드러난 게 그래요. 드러난 게. 이 말만 쓰지만은 실제로 중국은 이 공산이에요. 이 원래 공산하고는 이 중국의 공산은 다릅니다. 요 설명 내가 해드릴 테니까. 이제 중국이 지난주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공산주의가 성공한 케이스다. 공산주의 이론 자체가 성공한 케이스다. 자꾸 이야기가 딴 데로 나갈 것 같다. 이거를 참 우리가 이 공산이란 이 말 자체가 공산이라는 말 자체가 이게 산업사회하고 관계된단 말이죠. 결국에는 산업사회. 산업사회. 지금은 산업사회 시대다. 지금 우리가 지금 이 구절을 나온 여기가 교회와 사회라는 속에서 구절을 가지고 넘어왔는데 그 교회와 사회라는 글에 사회라는 말이 이제 일반화되어지는 과정에서 사회란 말이 우리 온 인류가 사회란 말이 쉽게 쓰게 되어지는 그 하나의 정점 꼭대기 이해가 나오는 게 이 공산이라는 단어란 말이에요. 공산이라는 단어. 공산주의가 아니고 공산사회가 아니고 공산당이 아니에요. 공산이라는 거예요. 공산. 이거 자꾸 제가 강조하는 이유를 자꾸 알아야 돼요. 이게 우리가 한글이 좀 어려워서 그랬는데
발음이 나도 지금 다르게, 중국 사람 같으면 이게 분명히 다르게 발음하는데, 나는 발음을 잘할 수도 없어요. 한글도 내가 잘 구분 못하는데, 사투리가 심해갖고. 이거는 똑같은 말을 갖고, 중국 사람 같으면 사성 있잖아, 사성. 이런 게 있단 말이고. 이 사람들은 사성이 있는데 이게 어디에 들어가는지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어. 또 허공으로 칠 때 공이 있거든. 허공, 공중에 이 공이 있고, 이것도 공산이 되는 거예요. 산도 이것도 들어갈 수 있어요. 요거 세 개를 또 이 공자가 중국에 한두 가지가 있는 말이 아니라 공자가 많이 있잖아요. 이룰 공자, 성공 공자, 이런 공자가 많이 있는데, 어떻게 부르는지를 올해 표현은 이 한자가 되는 거. 똑같은 공인데,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이 공산할 땐 이 공산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커뮤니언, 커뮤니언, 니언자 하나 들어가, 유니온. 연합한다. 일치된다. 일치된다. 하나 되어지는 이게 뭐냐니까, 이게 코어라 하는 이 영어에서 나오는 코어라는 것은 개체를 인정하는 겁니다. 인정하는 게. 그래서 뮤니언 이러는 코미니언. 이게 공산이에요, 공산. 이게 잘못돼가지고 사회주의, 지난번에 말했지만 사회주의로 빠져버리고, 독재 정치로 빠져버리고, 그거 돼서 독재 정치 빠지니까 자유주의로 빠져버리고, 그러다가 또 민주주의 나오고, 이런 복잡한 의향으로 그래서 파생이 돼 나오는 거예요. 실제 요 단어가 한마디 나온 바람에, 공산사회가 나오고, 공산정치가 나오고, 독재 정치 나오고, 사회정치 나오고, 이 단어가 나온 바람에 퍼져 나오는 거라. 그걸 염두에 둬야 돼요. 그걸 좀,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 사람이 여러 개가 있는 개체를 인정을 하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거는 이 공산이라는 거는 이게는 위에서부터 이렇게 낙하산으로 이렇게 낙하산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퍼뜨려. 낙하산 밑에 마늘 모자가 딱 들어가고 그 조그마한 것들이 큰 울타리 안에 들어가는 것이 이게 공이에요. 공. 이거는 국가의 어떤 통제. 요리 넘어가면은, 여기 말하면은, 독재 사회주의. 요거는 독재 사회주의 같은 그런 개념이에요. 사회주의는 사회주의인데, 독재 사회주의. 사회주의 계통. 독일은 사회민주주의. 요거는 독재 사회주의. 요 공산이 그래 되는 거예요. 독일은 이 개념을 이루면서, 이 개념을 하면서 사회주의라, 공산주의가 아니고 사회주의다. 공산주의에 대한 반대 의견을 나타내기 위해서 실제로는 공산이라는 이 개념을 나타내려고 하는데, 이거하고 좀 다른 개념을, 밑에 거하고 다른 개념을 넣기 위해서 사회민주주의라는 말을 쓴단 말이죠. 어쨌든 이 사회라는 말이 나오는 데에 공산이라는 단어 때문에 사회라는 말이 우리 인류 가운데 퍼진다. 그 왜 그러느냐면은 이 공산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온 것이 18세기에 영국의 산업혁명에 대한 여기에 문제가 생기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을 제시하다 보니까 이 공산이라는 개념을 집어넣었는데, 이 공산이란 말을 여기다가 적용을 할 때에 모델이 뭐냐? 그 모델이 바로 유태인 사회라는 거예요. 유태인 사회. 지금까지 이야기했지만은 우두머리도 없으면서 어떤 조직체, 개인의 분명한 어떤 단위는 인정되면서 거기 전체가 일정한 방향으로 나오고 있는 그것 자체를 사회라 하는 개념으로, 여기서 공산이라는 개념을 할 때에 요 유대인 사회를 모델로 해가지고
산업사회가 저리 나가면은 요 산업혁명에 가는 영국에서 발생된 저렇게 막 무조건 다량 생산해갖고 사람들 막 투입하다 보면은 사람의 이동이라는 게 이게 물량에 대해서 나중에 막 어떻게 변동될지 모르는데 이거 큰 화건이 된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공산이라는 서로 간에 어느 단위 조합을 인정하든지 어떤 유닛들을 좀 정리해가지고 통제가 되어지고 통제가 가능한 쪽으로 해서 서로 간에 견제하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생산량을 일정한 부분을 항상 겨냥을 하고 타겟을 하고 생산해야지. 무조건 사람만 뭐 하고 이 사람 욕심 때고 저 사람 욕심 때고는 개인이 욕심으로 각자 떨어져 나가면은 문제가 있다. 그것을 아무것도 본 게 아니고 유대인의 생활 자체를 보는 거예요. 여기에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길드 제도라는 이 제도를 보고 그것을 눈여겨보면서 유대인들의 사회가 저렇게 유지되고 수천 년 동안 국가도 없고 아무도 리더가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일정하게 존속이 된다. 그거 자체를 특징으로 잡아가지고 이 공산이라는 말을 썼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거 쓰다 보니까 이 유대인의 이 모습에 대한 것을 사회라고 하는 이 개념을 이제는 이 공산이라는 말을 쓰면서 이 산업혁명 자체가 퍼져나가는 여러 환경 자체를 이제는 혼자서 어느 국가 한 단위에서 영향반응이고 이 주변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영향을 받는 그런 형태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것이 사회라고 하는 언어가 이게 일반화되어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공산. 그래서 어떤 사회로 나가야 되냐? 유대인 사회로 나가야 되지 않고 이 말은 특정한 어떤 나라도 지칭하면 안 되고 또 유대인 사회라는 게 알려지지도 않고 이게 눈으로 드러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가지고 공산사회라 하는 이 개념을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집어넣는다. 근데 이것이 이제는 러시아 쪽으로 넘어가가지고 독재 정치로 나왔거든요. 독재 정치. 그것을 아까 말했지만 답을 아는 사람이 그 답을 시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따라오는 사람이 쉽게 못 따라오는 거예요. 누구든지. 아무리 답을 알아도 답은 알아서 이건 분명히 유대인 사회에서 이렇게 해오는 걸 알아서 지금 당장 적용해야 이게 눈에 드러나고 가시화돼가지고 이게 옳다고 해서 모든 인류가 이 방향으로 갈 것 같은데 그렇게 하려하다 보니까 기존의 세력들, 기존의 방향, 기존의 어떤 정책들에 막 반대가 일어나고 그게 막 그거를 억지로 이제는 거부시키고 막 숙청하고 하는 과정에서 이 공산사회로 나가는 방향이 독재 정치로, 탄압 정치로 나온다. 정치. 여기 이제 정치라는 어떤 형태로 띄고 나오니까 이게 독재가 되어져요. 독재가. 이 공산사회로 지향하는 가운데, 공산사회로 지향하는 이론적인 부분은 뭐 그럴듯했는데 이것을 실질적으로 나타내려고 하니까 정치적인 어떤 형태를 가지고 통치를 가지고 나오다 보니까 독재가 나오니까 겁을 내는 거예요. 이론은 좋은데 유대인에 대한 사회를 보고 비추어갖고 저렇게 튼튼하게 오랫동안 유지된다는 게 얼마나 좋냐고 적용을 하는 과정에서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갑자기 콱 물어붙이는 그런 어떤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독재가 나올 수밖에 없지. 그 독재의 힘을 가지고 독재로 통치가 되니까 그걸 가지고 막 이제 정치 자체를 막 파급을 시키는 거 아니야. 그 이제 공산 정치가 나요. 공산주의. 공산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 정치가 되어지면서 공산주의가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 공산주의 정치 이렇게 얹혀지는 거예요. 하나의 이론인데 이론. 요거 하나 하면서 지난 시간에 중국 이야기를 하려고 오늘 바로 했는데 그거 이야기하고 하지 않고 하나를 더 넘어가야 돼요. 지난번에도 제가 시간마다 이걸 참 이론화시키기가 좀 어렵고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좋은 어떤 답이 있어도
이 답을 답인지 뻔히 알면서도 멀뚱멀뚱하고 있다니까. 답인 줄 알고 나 저건 내 내향에 해당되는 싶어서 재빠르게 행동한 사람들이 있고, 답인지 아닌지 멀뚱멀뚱 이제 다 지나고 난 뒤에 그거 답인데 하고는 버스 지나간 뒤에 손든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개인은 항상 보니까 개인에게 있어서 내 개인의 행동이라든지 안 그러면 주어진 답이라든지 내 개인의 인격을 나타내는 데는요, 항상 우리가 고려해야 될 부분이 뭐냐니까, 우리는 거의 대부분이 답이다 하고 할 때는 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답을 받아들이는 그 환경 자체에 한 부분만 아는 거예요. 말이 통해야 돼. 말이 안 통하면 억지로 통하기 위해서 탄압을 하는 거예요. 독재를 쓰는 거예요. 우리가 고려버리면은 사람이 말이죠, 너무 한 부분만 본단 말이에요. 그러한 것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부분 중에서 지분야예요. 지분야. 지식 분야래요. 이렇게 지분야는 내가 말을 하면 말이 통하면은 그게 알아듣고 전달이 되는 거예요. 지분야는. 그래서 답이다 그러면 상대방 답이네 하고 동그라미 친다든지 뭐 객관식이나 주관식이나 답을 쓰는 거예요. 똑같이 가르쳐도 이 지분야가 발달이 안 되고 늦게 받아들이면은 답이 뻔연한데도 불구하고 답을 못 씁니다. 답인지 알아도 내 행동을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간에게는 지분야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또 정분야가 있다니까. 정분야가 항상 하는 이야기니까요. 정분야. 지분야는 지식을 전하고 어떤 사물에 관계돼서 이걸 내가 받아들이는 그 과정, 그 분량, 거기에 따라서 지분야가 내가 어느 정도, 저건 내가 알아들을 말이다. 한번 들어본 말이다. 또 들어보니까, 그렇게 했구나. 한 번도 듣고 두 번도 가면 이것이 여러 번 들으면은 지분야는 이게 깨달아져요. 내 끼다 하고 딱 행동으로 옮겨질 수 있는 그런 데까지는 어떤 수준이 있는 거예요. 수준 차별이 있다. 정분야는 절대 이거는 사물에 관계되는 건 아니에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마이동풍으로 끄떡도 없어요. 답이 아무리 답이라 해도 그 답인지 아닌지가 내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이 정분야는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이게 형성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저 사람이 지금 일을 열고 하고 있구나. 가르치는 건 내가 못 따라가. 근데 그 사람 자체가 내하고 가깝다 싶으면요, 이거는 무조건 그 사람의 한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지분야 자체가 알아서 내용이 있고 없고 관계없이 무조건 따라가는 거예요. 이거는 인정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람을 보고 따라가는 거지 가르치는 거 내용하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니까. 근데 이거 가르치는 거 답이라 하는 것이 분명히 알아도 이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내하고 관계가 없으면 난 안 가는 거예요. 아무리 안 가. 나는 다른 사람 관계성이 더 깊으면은 답이라고 아무리 그래도 그건 내가 갈 데가 못 되는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사람은 요런 미안합니다. 이 요소를 갖고 있다니까. 이건 요것뿐만 아니라 또 있다니까. 어분야가 있어요. 어분야. 한자로 있어서 미안합니다만은 이게 아까도 했지만 같은 한글말로 쓰면은 상형문자로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한자로 써버리면 뜻을 금방 알아듣는 이런 내용이 있어서 어쩌면 우리가 한자 문화가 같이 있는 이것이 좀 이런 부분에 좀 덕이 되죠. 이리 전달하는 데에 빨리 한 단계 간단하면서도 한 단계 좀 앞세워서 전달이 되니까 여기 어분야라는 거예요. 이거는 환경입니다. 환경. 아무리 답이라 그래도 내 환경이 따라갈 수 없으면요 거절하는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답이 아니라도 내 환경이 따라갈 만하면 무조건 따라가는 겁니다. 알든 모르든 내가 저 사람하고 관계 있든 없든 내 환경이 될 만하면 그냥 휩쓸린다.
요 요소가 있다. 지정이. 여기서 한 차원이 더 다른 차원이 하나가 더 나온 분이 신분야가 있잖아요. 요거는 뭐 다른 사람들은 이야기를 잘 안 하죠. 저렇게 다 이거 말이죠. 차등이 다 있다니까. 차등이. 각각 차등. 이 다 차등이 있어요. 지분야, 정분야, 어분야, 알든 모르든 간에 정이 있든 없든 내 환경에 있든 간에 신분야가 되면은 이거는 완전히 몰입을 하는 거예요. 응? 자, 이제 이게서 아까 말했지만 이 정치라고 하는 구조를 가지고 공산이라는 내용이 답인데 이거를 적용시키는 과정이 단시일적으로 하는 거는 이 분야라 이 분야. 단기간 왜 안 따라와? 왜 못 알아들어? 왜 못해? 이 분야가 지금 제일 발달한 데가 대학생들, 젊은 사람들, 다른 나라 생거 자료를 보고, 다른 나라 자료를 보고, 이 나라도 이렇다, 저런 나라 전체가 막, 자료들이 막 돌아다니는 자료 보니까, 아, 온 세상이 이렇구나. 그래서 자기는 빨리 판단해야지. 지금 시대가 이대로 가야 돼. 하고는 받아들이는 게 지분야란 말이에요. 응? 대학생들이 왜 사회에 대해서, 나름대로 막, 대보를 많이 하고 하느냐? 이 분야 때문에 그래, 이 분야. 이 분야가 발달하니까 자료를 많은 곳에 보거든. 응? 특히 서울대 다니는 사람들이, 뭐, 우리가 제일 세상에 무슨 책임자인 듯이 그래 하는 거는 이 분야 때문에 그래, 이 분야. 응? 나머지 요 정이 아직까지 많이 있어요. 4분의 1밖에 안 돼. 4분의 1밖에 돼. 이거는요, 불로 치면은 성냥불밖에 안 돼, 성냥불. 그냥 불로 탁 비치면 피기도 좋고, 금방 되잖아요. 응? 정분야는 나무불이에요, 장작불. 응? 지그덕 하면서 오래, 이렇게, 주변을, 이렇게, 연 전체를 하죠. 같은 불이라도. 어분야는 하나의 뭐랄까, 뭐, 연탄이면 연탄, 화석연료, 요런 거 되는 거죠. 뭐, 석유도 가능하네. 이 불로 치면 그렇다니까. 계속해서 공급되어지는 불이 계속 가능한, 그 환경 자체가 그러니까. 신분야는 태양열이야, 태양열. 응? 이런 거 없어도, 워낙에 원체적인, 원래적인, 응?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있는. 근데 이것이요, 한 사람마다 다 갇혀있어요, 다 갇혀있다니까. 그런데 여기 공산이라는 사회를 단지 정치적인 구조를 가지고 막 하려고 독재를 하려고 하니까 이 분야에 우세한 젊은 사람들만 욱 따라오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 힘이 있잖아요. 응? 그러고 행동이 빨로 속전속결이 팍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물결이 쫙 커져가지고 유럽이 전체가 다 공산사회로 돼버려요. 응? 독일하고 프랑스하고 몇 군데 빼고는 전체가 그걸 받아들여버려요. 이 물결의 구조를 유대인 사회에 대한 이런 이론에서 확실히 알고 있는 사람들은요, 이게 공산사회가 나가는, 이런 공산주의 나간 자체를 위험하다. 저기 산업사회보다 더 위험하다. 라고 인식을 하고 옴크리고, 그에 대해서 거부하는 거예요. 지 분야에 의한 내용만 갖고 접근을 하는 것이 러시아에서 나오는 공산사회예요, 공산사회. 근데 여기 정분야를 가지고 나온 공산사회가 어디냐면 이게 중국이라. 중국이에요. 응? 왜 중국을 하여금 어쩌면 공산주의 이론에서 성공한 케이스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것도 요 공산이란 말을 쓸 때 가능하다는 거지. 실제로 이 공산하고는 답이 나왔다고 보진 않는 거예요. 응? 전체적인 구조로 지금 현재 공산이라고 하는 국가 정체에서 이 중국이 통제가 되어져 통제를 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왜 중국이 정분야를 통해서 공산사회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사회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느냐 그러면은
러시아가 지금 여기 봅니다. 러시아, 그 다음에 중국, 북한, 한국, 남한, 남한, 일본까지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러시아에서 이렇게, 이 공산주의에 대한 영향을 한번 보는 거예요. 러시아는 정치 자체가 약했어요. 처음에 공산이라는 사회 앞에서 공산이 어떤 나아가는 방향에 시기적으로 러시아가 제일 약한 거예요. 다들 약했는데 정치적으로 굉장히 약한 거예요. 취약한 거예요. 이 러시아에서의 어떤 이 공산이 나가는 그럼에 러시아에서 약한 부분이 뭐냐니까 소위 말하는 종교, 정교, 정치와 교회가 아주 결탁이 탁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영향이 오래전부터 로마 교황청하고 넘어오는 그 관계성으로 해갖고 계속해서 넘어오다가 러시아로 딱 보니까 포인트를 보니까 이게 공산이라고 하는 이걸 가지고 정치를 엮기에 아주 호기의 하나의 구조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 전복을 시켜서 소위 말하면 무슨 혁명인가 그 혁명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갖고 왕이라고 하는 제도를 황제죠. 러시아 황제가 퇴위되고 이제는 공산주의가 거기서 싹을 튼단 말이에요. 근데 중국은 여건 자체가 소련으로 통해서 공산주의가 들어오지 않으면은 이 공산이라고 하는 이 자체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유럽하고 산맥이 딱 가려져가지고 사회에 대해서 접근이 안 되는 거예요, 이론에. 이 중국은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은 수는 손문이라고 하는, 우리 옛날에 배울 때는 손문인데 지금은 수는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나오는 그 정치 하나가 삼민주의라, 삼민주의. 그리고 이것을, 거기도 황제로 인해서 있던 나라를 나름대로 어쩌보면은 중화민국이라고 하는 사람들, 인민을 위한 국가로 해서 중화민국을 만드는 거예요. 중화민국이, 지금 부르는 게 중화민국인가? 국민당이래요, 국민당. 국민당이라고 하는 당을 해가지고 정치, 옛날부터 넘어오는 왕권 자체를 없애버리고 이제는 하나의 인민을 통한 정치로 만드는 계기로 만들었어요, 이미.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중국은 공산주의가 넘어갈 때쯤 되니까 공산주의 넘어가는 러시아를 통해서 공산주의 넘어갈 때는 지금 중국 국민당으로 인해서 나라 전체가 어수선하고 안정도 안 되고 뭔가 어수선하고 지금 중국은 그 넓은 땅을 한꺼번에 통치가 1, 20년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제 그 통치가 바뀌어져가지고 총통이라 그래가지고 장계서 그 사람이 이제는 국민당 총재로 해가지고 총수를 하고 그 조금 넘어오고 있던 시절이라. 그러니까 어수선한 거예요. 그러고 중국은 항상 어수선했어요. 중국은 항상 어수선했는데 이제는 국민당을 통해서 왕권에서 넘어와가지고 있는데 이 공산이라는 말 자체가, 이 공산이라는 이 말이 중국 국민들에게는 굉장히 듣기 좋은 말입니다. 이게 말하기가 좋은 거예요. 중국 사람들은 땅은 넓어서 알고 보면은 한 사람 한 사람이요 굉장히 약한 거예요. 믿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중국은 워낙 땅이 넓다 보니까 누굴 믿고 누굴 따라가야 되고 이런 게 없는, 그게 항상 가족 중심으로 뭐 참 고생이 돼도 가족들만은 최고의 어떤 믿을 만한 사람인기라. 그런데 이거를 공산이라 서로 공동으로 생산해서 공동으로 이거 나눈다, 이런 자세가 되어지니까 중국 사람들의 마음에, 여기 정분야에 이게 마음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중국은
정치를 통해서 독재를 깨고 탄압하는 거는 나중에 올라서 정치를 잡으면서 주로 뭐 몇몇 사람들이 이렇게 탄압이 되어지냐면 전반적으로 위에서부터 한 게 아니고 국민들을 사로잡은 게, 마음을 사로잡은 게. 왜냐면 이 말 자체가 통하니까. 모택동이, 모택동 주석이 국민들의 마음을 사는데 그 앞에 이미 국민당이 다 뿌려난 거예요. 뿌려난 것을 모택동이가 좀 더 거기다 불을 지펴가지고는 중국은요, 누가 공산당을 한다든지 아니야말로 뭐 민주주의를 한다든지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국민들의 생각에는 나라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는 거예요. 뭐 한마디로 아까 정군장에 뭘 알아서 따라가는 게 아니고 그냥 마음에 든다 하면 따라가는 거예요. 마음에 들면은 마음에 내가 느끼고 저 사람이 그럴듯하다 싶으면 저 사람 하는 게 적당히 되고 믿을만하다 싶으면 그냥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뭐 내용을 보고 알아서 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러시아는 젊은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그 지식인들이 그 쫙 장악해가지고 완전히 탈환한 거고, 중국은 이미 국민들로 하여금 국민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 한 개인의 어떤 위치와 자격을 깨닫게 될 적에 공산이란 말을 가지고 접근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당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개념은 갖고 나라를 세운다라고 말하지만 중국 사람들은 그걸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어수선한 때에 공산이란 말을 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통치는 결국에는 공산으로 통치하는 거지, 이게. 이걸 어떻게 불러야 될지 내가 영어로 여러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게 노미날이라 불러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공산이라는 거예요. 이게 노미날이라는 이게 이제 공칭이라는 건데, 공칭. 지금의 공산주의는 이걸 보는 거예요, 이걸. 공산. 중앙 통치에 의해서 통제되어지는 산업. 지금 중국이 하는 것이 완전히 통제된 산업이라. 지금 요 내용이 그대로 중국에. 그래서 중국에서 공산주의에 성공한 케이스다라고 말할 적에는 바로 이거 노미널 프로덕션, 지난번에 얘기한 프로덕션, 노미널 프로덕션, 뭐 컨트롤이라고 할까? 안 그러면 노미널 컨트롤 프로덕션이라고 할지. 그건 아무튼 요 내용이에요. 중국은 상위, 사람도 많지만은 지식 수준이 굉장히 떨어진 게 아니라 이 지적인 부분은 전혀 접근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공산이란 말이 딱 와닿은 거예요. 국민들에게. 왜냐하면 갈급했거든. 중국 사람들이 많아도 여럿이 해서 하고자 하는 이거는 또 되게 좋아요. 왜냐 혼자서 힘들으니까. 근데 그거를 하고 싶어도 그런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친구 만나는 게 굉장히 중국에서는 아주 중요한, 친구 한 사람 만든다는 것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는데 그 만드는 친구, 만들어지면은 자기 생명도 바치는 거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해전설 같은 이런 인해전설, 이게 참 공산이라는 이게 되니까 이게 참 우리 나라에 큰 어떤 좋은 게 되니까 막 총알이 쏘진데도 뭐 그냥 뭐 무조건 돌격이잖아. 무기도 없는데도. 이런 사람들이에요. 죽는 거 친구라 위한다든지 안 그러면 어떤 정부에 위한다면 이 죽는 것도 아주 무시하는 거예요. 그냥 이 정의였죠. 이제 여기서 북한이라고 할 때 북한이라는 볼 때는 아니야말로 어떻게 젊은 사람들이 러시아를 통해서 이걸 받았잖아요. 김일성이가 젊을 때에 젊은 사람이 받잖아요. 중국은 이미 공산당이 이미 접근해갖고 모택동에서 지원받는다 하고 이제 같이 이제 런닝메이트가 됐는데 소련하고 여기는 지 분야도 약하고 아니야말로 젊은 사람이 하긴 했지만은 이 러시아 자체에서 넘어온 이것이 바로 구라파에서 넘어오거든. 구라파에서 넘어온 내용 자체가 뭔지 분명하지 않고 정체성도 없고 단순하게 러시아로부터 받은 것밖에 안 돼. 소련으로부터 받았는데
이거를 통해서 단순하게 그냥 저거는 따라가야 될 어떤 정치적인 형태인갑다. 저거 온 큰 나라가 저렇게 되는 거니까 그러고 중국까지 그래 되니까 뭐 소련하고 중국까지 그래 되니까 다른 어떤 나라가 선택될 여지가 없잖아요. 이제 다른 큰 나라가 안 보이거든. 그러니까 지적인 분야에 비교라는 거는 약하고 그냥 위에 뭐 몇 가지 보니까 이런 게 있는갑다 정도 되고 정 분야로 가지고 따질 내용도 아니에요. 그건 중국이 이미 해왔기 때문에 분야예요, 분야. 환경 자체에 어떤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다, 북한은. 이제 정치적인 환경을 가지고 접근하려니까 조그만 거 남한 요구만 따기래 볼 때는 소련이나 중국에서 상황 볼 때 이게 좀 위에서 큰 거 갖고 좀 눌려서 벗어날 데가 없잖아요. 미국이라는 건 저 멀리 있지. 남한의 그 조그만한 내용이거든요. 이거는 하루 강아지가 안 되는 거예요. 범 앞에 하루 강아지 안 돼. 뭐 금방 넘어질 것 같던 이게 바로 어분야. 이런 환경에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 피할 데 없어. 여기까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지금 이제 남한이라고 하는 이 분야를 우리가 좀 유심히 좀 봐야 되는데, 남한이라고 하는 이 요소가 뭐를 거쳐왔는가 하면은 해방이라는 거 거쳐왔잖아요. 해방을 거쳤는데 이 해방을 거쳐오면서 이 공산주의에 대해서 결국은 이 해방을 거쳐오는데 변수가 물론 북한도 해방을 거쳐오면서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환경에서 따라가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 이 공산에 대해서 반공이라는 기치를 내거는 거예요. 남한에서의 공산주의에 대해서 이것을 반공이라고 낸 것에 대해서 아까 이런 분야를 한번 봐봐요. 지정이 남한이 반공을 할 만한 아무것도 이게 안 들어갑니다. 지금 뭘 내용을 안 해요. 공산주의에 있어서 오히려 반공이 아니라 침공이지, 용공이지. 해방 후에 우리 남한의 입장에서의 공산주의 사상이요 아주 짙었어요. 물론 요 공산이 아니고 요 공산이죠. 요 공산. 그야말로 독재 정치에 대한 공산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야기는 이 내용을 갖고 이야기하니까 해방되고 난 뒤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먹을 것이 없었어요. 얼마나 산업이 어려웠어. 그러니까 이것을 여럿이 힘을 합쳐서 서로 약한 자 도와주고 좀 있는 사람들이 약한 자 도와주는 이런 정치다. 이런 상에서만 이야기할 때 이거를 싫어할 사람이 아무도 없죠. 다 받아들이잖아. 그런데 봐봐요. 지정 이 분야에 우리가 정이 있어서 북한을 딱 잘라놨는데, 남북한 딱 잘라놨는데, 정이 있어서 우리 중국하고 뭐 가까워질 수 있느냐? 아니잖아요. 소리나고는 더도 안 되고, 그 어떤 환경 때문에 용공을 받아들였다 하면은 환경 때문에 받아들이고, 근데 반공을 하기에는 이건 아무 데나 안 맞는 거예요. 러시아는 공산주의에 대해서 이용한 거예요. 공산주의를 이용한 거고, 중국은 공산주의를 응용한 거예요. 요 공산주의에서 이 공산으로 응용한 거예요. 응용해서 지금 맞아간 거지. 중국의 환경에서 맞아간 거예요. 요걸 잘 알아야 돼. 앞으로 요런 내용을 알아야 앞으로 소련이라든지 러시아라든지 북한이라든지 이런 개념의 답이 기존에 주어진 답에 대해서
이 답이 앞으로 어떻게 응용되고 어떻게 우리가 대처할 것인가. 여기 답이 나온다니까. 러시아는 공산주의를 이용해갖고 정치를 사용한 거고, 정치로 해갖고, 독재 정치로 나가버린 거고, 그러니까 공산주의를 커뮤니언을 이용한 거예요. 이름만 갖고 커뮤니언리스트, 커뮤니언이즘, 이래 됐는데, 이름만 이용한 거예요. 이거 개념 자체는 전혀 적용을 못 시키는 거예요. 공산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을 통해서 이것이 안정적으로 지금, 이 공산, 노미널 프로덕션 하는 요거는 중국을 통해서 응용된, 안정적으로 지금 보이니까, 아, 이 공산주의가 맞는구나 하는데, 색깔이 달라. 응용이란 응용. 북한은 맹신이요, 맹신, 맹공. 공산주의를 그냥 맹목적으로 따라한 거예요. 남한은 반공이란 말이에요, 반공. 일본은 아무것도 몰라요. 공산주의 알아볼 시간이 없었어요. 남한이 방파제 역할을 안 했으면요, 남한이 공산주의 넘어갔으면은 일본도 자연히 넘어가는 거예요. 일본의 그 어떤 학자들이나 그 지식인들이 전부 다 공산주의하고, 그거 봐봐요. 남노당하고, 남노당이라는 북한에 사람 막 보내고 하는 일본 사람들까지 배를 타고 북한에 막 들어가고, 그래갖고 일본에 사람들을 북한에 수출하고 말이야. 일본 사람이 멀쩡하고, 아, 북한이 더 좋은 나라다, 더 살기 좋은 나라다, 해갖고 일본에 막 보냈다니까. 우리가 공산주의 계고 딱 버티고 있으니까 일본이 그나마 이렇게 남아있지. 우리가 넘어졌으면은 일본도, 그러니까 이쪽은 전부 다 시뻘게 되는데, 자그마한 남한에서 유독이 반공이라. 그래서 일본은 어부질이 반공이지, 반공. 뭐라 하나, 그런 걸 어공이라 하는, 어부질이. 공산주의에 대해서 어부질이로. 뭐 반대도 아니고, 지금, 따라가는 사람도 아니고, 이거 어부질이 하면, 뭐라 하나, 좀 어중간한 거, 어중간하다, 어공. 이렇게 다섯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조금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지낸 말이지만은, 내가 붙인 말이지만은, 의미가 있다. 여기서 이 반공이, 남한이 왜 반공이 됐느냐. 남한이, 여기서 이제 조금 접근하는데, 시간 한번 보고, 끝날 때가 됐는데, 원래 해야 될 일까지 못 가네. 오늘 요 이야기를 좀 엿다 보니까, 지정이신을 엿다 보니까 좀 끊었는데, 여기는 남한은, 여기 이제 우리가 이걸 잘 봐야 돼요. 잘 들어야 돼요. 의미를. 사회라고 하는 내용을 통해서, 공산주의를 통해서 사회란 말이 나왔는데, 이 공산이란 말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고, 여기다가 사회란 말이 붙으면서 이것이 이상하게 사회주의 개념으로 사회주의란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공산사회, 또 이 어떤 산업사회 하는 이 사회란 말이 나오는 개념에는 바로 유태인의 삶을 이렇게 모방하게 되면서, 일반적으로 이것이 평소에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로마 제국 때부터 동서로마 제국으로 갈라져 있던 이런 나름대로의 어떤 배경을 두고 유대인 사회를 겨냥해서 공산사회라 하는 말이 나오게 됐단 말이에요. 그냥 단순히 여기서 유대인만 한 게 아니고, 이미 어느 정도 어원이 어느 정도 있고, 그래서 그거 된 것에서 산업혁명이 발달이 돼가지고 일반화되어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공산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공산이 지금 현재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공산은 이 공산이지, 실제로 말하는 처음에 나오는 말은 쓰면서도 지금은 하는 행동은 요걸 겨냥해가지고, 왜냐면 여기 정치적인 개념도 들어가고 통제가 되어지고, 정치적인 의해서, 힘에 의해서 지금 어떤 산업이 공산이란 되는 거요.
요걸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된다 이거죠. 근데 이 남한에서 이 반공이라는 것은 이것이 바로 우리가 유일하게 일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서 한 사람의 뭐 다른 사람 주변에도 뭐 어지간한 사람 있었지만은 한 사람의 영향, 즉 거기에 결집되어지는 초대 대통령에 의한 어떤 모양이죠, 모양. 초대 대통령의 모양에서 얹혀져 있는 어떤 결집되어진 그 내용이 반공이라, 반공. 다른 사람들은 독립운동했던 사람들은 전부 다 위에서부터, 북한에서부터, 저 중국에서부터 쭉 훑어서 내려온 사람인데, 유일하게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에서 공부를 한 사람이고, 미국에서 독립운동을 한 사람입니다. 미국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이 내용을 아는 거예요. 이 흐름을 아는 거예요. 다른 어떤 중국이나 이런 사람들은 소련을 통해서 영향을 받아왔지만 미국은 바로 우방이고 저쪽에 영국을 배 타고 대서양에서 바로 저기 왕래하면서 이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 그래서 미국에서는 단단하게 공산에 대한 이 변형되어가는 이 공산에 대해서 경계를 한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를 아주 반공에 대해서 철저하게 미국이 그 당시 이 러시아 혁명으로 해서 막 넘어가고 이러면서 미국 자체가 오다 싸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이건 굉장히 위험한 이론이다. 그래서 공산당 나오면 막 아주 막 철저하게 배척하고 하다. 이런 환경에서 이승만 씨가 환경적으로 이걸 받아들인 거예요. 이승만 씨가 만약 중국에 있었으면요, 마찬가지 그 사람도 넘어가는 거지. 뭐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몽땅 정치가들이 다 아니야말로 공산주의 하는데 어느 누가 따라올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응? 이제 요거 하면서 나중에 다음 시간에 이제 이 사회가 이 공산 사회를 통해서 교회라고 하는 내용이 어떻게 관계되는가 하고 이제 연결하면서 정리해야 될 내용이라요. 우리가 요걸요 단순하게 우리가 우연히 한 사람 때문에 됐다 하고 있는 표현 자체를 쓰는 것 자체를 보고 뭐 왜 하필이면 한 사람에게 영향 주고 그 사람에게 영향 받았다라고 하느냐, 제가 그거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요 저는 분명하게 이건 뭐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응? 이 남한이라고 하는 땅에 전부 다 지금 빨갛게 물들었는데 조그마한 그게 눌리기만 해도 인구적으로나 뭘 해도 눌리기만 해도 그냥 툭 빠져갖고 고름 튀어나오지 톡 튀어나갈 그런 환경에 있는 남한이 여기에서 어떻게 반공이 가능했느냐, 이걸요 지정이 요 세 개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신. 그래서 이 신 분야를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다 요렇게 받아들여야 된다 이거지. 응? 요렇게 받아들여야 된다. 개인에게도 지정이 신이 있지만은 이 국가적이나 여러 가지 살아가는 이 환경, 돌아가는 이런 삶의 이런 환경을요 이해하고 분석하고 보는 데는요 단순하게 지적으로 볼 거냐, 아니 그러면 어떤 정분야만 찾아볼 거냐, 환경적인 부분 보느냐, 그렇지 않고 순수하게 이 인류 전체가 가는 어떤 종국적인 방향에서 사건을 해석할 거냐. 자, 생각해봐요. 이 공산이란 말이 산업사회 현상을 보고 나오는 말인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 사회를 겨냥해서 유대인 사회를 보고 산업사회를 보면서 공산이란 말을 비추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정치를 해하고 공산을 집어넣는데 독재다 아니다, 지나간 결과를 보고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야 이거 된다 안 된다 하면서 적용하는 것이 이제 공산이라는 것이 나오고 여기 요 밑에 공산, 그러고 지금 현재 사회를 산업사회라 하는 말을 쓴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산업사회를 지금 만드는 게 아니잖아. 이러한 현상들이 막 섞여오니까 산업사회란 말을 쓴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반공이라 하는 이 남한이 반공을 되어진 이 연유는 한 개인이 아니고
한 개인을 통해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섭리. 여기에 물론 교회가 영향이 있죠. 응? 영향이 있죠. 벌써부터 북한에서부터 밀려서 북한에서 뭐 교회를 막 박멸하고 하는 이런 과정이 있는 그건 다음 시간에 나오는 거예요. 왜 교회가 공산주의에 대해서 이렇게 거부되고 그것만 또 거부되었느냐, 오늘날 왜 이렇게 거부되어지느냐, 이런 내용까지 이제 다 들어가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한번 또 기대를 하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나만이 반공이라고 하는 자리에 들어온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다. 이렇게 바라보는 어떤 역사에 대한 인식이 있어져야 지금 북한에서의 원자핵 폭탄의 문제를 이제는 정리하면서 할 때에 과연 이걸 단순하게 지분야, 정분야, 어분야로 봐갖고는 해결 안 되는 신분야가 있다는 거예요. 신분야를 통해서 바라보면서 그 방향을 갖고 나가면요, 반드시 그 답을 가지고, 답을 아는 사람으로서 답을 통해서 능력으로 나타낼 수 있는,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교회가 답을 제시하는 그 형태로 나올 수가 있다.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배워드립니다.